안녕하세요, 에이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프롬프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은 T2I를 위한 프롬프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구형식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뭐고,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적을지와 레퍼런스 기능, 일부 수정 기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T2I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2I란 Text to Image, 글자 프롬프트만을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을 한다고 해서 Text to Imag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대화형 AI를 통해서 한 번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앞서 말한 사이트에서의 이미지 생성은 한국어 프롬프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생성형 AI 사이트에서 제작할 땐 이미지를 위한 프롬프트는 구형식의 문장을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죠. 쉽게 말해 키워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키워드를 적을 때 필요한 요소들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예시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뭐부터 적어야 할까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나갈 때의 단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소녀의 한쪽 눈 동공에 비친 선물 상자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 먼저 소녀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소녀의 눈과 눈동자에 비치는 선물 상자가 있으면 되겠죠. 이를 영어로 번역해보면 픽사 스타일, Girl's pupils, gift box reflected in her eyes 라고 나옵니다. 이를 프롬프트로 하여 생성한 이미지가 바로 보이는 이 이미지들입니다. 선물 상자의 위치가 이상하거나 동공에 선물 상자가 얹혀진 느낌이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같이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눈이 다 나온 이유가 되는 pupils라고 적은 복수 형태의 요소를 girl's eye, 소녀의 눈이라는 단수 형태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쪽 눈의 동공이 크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화면의 사이즈, 샷 사이즈를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적어줍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 눈썹에서 콧잔등 사이를 잡는 화면 사이즈인데요. 화면을 그녀의 눈썹과 콧잔등 사이로 확대,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보다 샷 사이즈를 이용하시는 것이 짧고 명확합니다. 이렇게 수정한 프롬프트가 픽사 스타일, Girl's Eye, Gift Box Reflection, Extreme Close-Up Shot입니다. 추가로 프롬프트에 적는 요소의 순서도 신경 써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픽사 스타일을 제일 먼저 배치하고 인물을 구성하는 단계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본 결과 상상했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이 컷을 최종적으로 광고에 못 쓴 이유가 선물 상자의 디자인이 달라서였는데요. 이를 레퍼런스 기능으로 보완해준 최종 결과물이 광고에 사용된 이 컷입니다. 만들고자 하는 컷 이전에 나온 선물 상자 디자인과 연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만든 눈 이미지와 이전 컷의 선물 상자 이미지를 이용해 줄 겁니다. 클링의 이미지 생성에 들어가서 원 이미지 참고, 다수 이미지 참고에서 주체 이미지, 장면 이미지, 스타일 이미지 탭이 있는데요. 장면 이미지는 바꾸려는 상황에 맞는 배경 참고 이미지를 넣는 탭이고요. 스타일 이미지는 픽사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등등 그림체 참고 이미지를 넣는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소의 유사성을 위해 주체 이미지에 사진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친 선물 상자를 두 번째 사진의 선물 상자로 변경해줘, 픽사 스타일로 라고 입력해서 나온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눈동자에 비친 선물 상자까지는 좋은데 눈 밑에 없어야 하는 화분과 문이 생겼죠. 이럴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생성형 AI로 하지 않기로요. 그래서 챗GPT에게 눈 밑에 현관문과 화분을 지워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고 부탁해봤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것입니다. 빅컷으로 생성된 이미지와 참고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삽입해서 원하던 바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챗GPT를 이용하여 마무리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클릭 내에서는 수정 기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각각 사용해야 하는 적합한 상황이 다를 뿐이죠. 합성 지우기를 할 때는 챗GPT를 이용해 준 거고요. 지금은 클링으로 일부 수정 기능을 사용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에 사용된 이 컷이 사실은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과자가 부서졌다기엔 너무 정갈하게 놓여있죠. 이를 일부만 다시 그리기를 사용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고 일부만 다시 그리기 기능을 눌러줍니다. 저는 색칠과 선택 중 바꾸려는 요소를 브러쉬로 색칠해서 정하는 색칠 기능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로 빼빼로가 있는 영역을 칠하고 부서진 과자, 흩어져 있음, 산상조각남으로 입력했더니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브러쉬로 선택한 것이 과자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선택 영역을 도형으로 그려서 더 넓게 범위를 잡아주고 프롬프트도 수정하였습니다. 얇고 긴 초콜릿 과자들, 다양한 토핑, 바닥으로 떨어짐, 산산조각남이라고 입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둘 사이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바꾸고자 하는 주체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입력해 주었고 맥락상 어떤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원래 스토리와 맞지 않아 빼게 된 이 컷 속 소녀의 옷을 바꿔주겠습니다. 일부만 다시 그리기를 누르고 선택으로 영역을 설정한 뒤 디즈니 앤 픽사 스타일의 소녀, 후드티와 청 반바지를 입음을 입력하니 잘 수정되어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만 다시 그리기는 브러쉬로 영역을 칠해주는 것보다 사각형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인식을 잘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주체가 수정하려는 상태로 되어가는 과정을 입력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부서진 과자가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짐, 산산조각남처럼요. 정리하자면 T2I는 텍스트 투 이미지로 문자 프롬프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길고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단순 명확하게 키워드 형식으로 작성하고 화면의 사이즈, 표현 스타일, 상황, 액션, 주체 등의 요소를 입력하되 중요한 순서대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레퍼런스 기능은 따오고자 하는 요소에 따른 이미지 삽입 탭을 선택해 줍니다. 일부 수정 기능은 웬만하면 사각형으로 범위 선택한 다음 수정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설명과 수정하려는 상태로 되어가는 과정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2I를 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I2V 프롬프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